오늘 강의는 내가 할 수 있는 통일 준비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7주 동안 사실 7주 2달 정도의 기간인데 짧지 않은 기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들, 조장님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주말 저녁을 반납을 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1과 2강, 3강에서 계속 들은 것처럼 한반도 통일과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북한 땅에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압제 아래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자신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정말 가족들과 생사를 정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한국어를 말하는 내 형제, 내 자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옆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누가 진정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적어도 정말 나만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 정말 좀 쓰러져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웃을 돕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있는 통일 준비인데 먼저 어, 간단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챌린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영화도 봤고요. 탈북민을 또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통일위원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즈음에 제안 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탈북민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를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통일위원회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것도 제안하고 싶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사역보다는 나는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더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일은 많죠, 우리가. 그, 통일선교연합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길 수 있는 NGO나 선교단체나 또 방송, 또 정책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많단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맛보기로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재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어떤 통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교회 통일 북한 사역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 주선혜 교수님이 2002년부터 탈북자 종합회관이라는 걸 시작을 하셨어요. 그거는 90년대 중반, 95, 96, 97 요때 이제 북한에 큰 식량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탈북자가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선혜 교수님도 이제 이북이 고향이시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탈북민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받아들여서 시작한 것이 탈북민 종합회관이었는데
그때 당시 탈북민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한 해에 3,000명씩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셨고, 하영주 목사님이 양재에서 또 그때 이제 양재에 예배를 들어오시던 탈북민 중에서 이제 마수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마수연 성도라는 분이 또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탈북민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온누리 안에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강의 들을 때 들었던 것처럼 탈북민 한 명당 이제 몇 사람의 남한 사람 멘토가 붙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양지 하나 공동체가 맨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가양동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노원 쪽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탈북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대체로 이제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또 SH나 아니면 LH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으로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가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강서구 가양동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한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서빙구에는 그러면 탈북민 공동체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서빙구에는 없고 서빙구의 탈북민 공동체가 가양동에 있는 한터 공동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양주, 부천, 대전 이런 등지에 탈북민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공동체는 없지만 각 캠퍼스에 탈북민들이 또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공동체까지는 되지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공동체들이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통일위원회는 이제 2015년도에 탈북민 사역과는 좀 별도로 교회가 이제 그 남한 성도들이 그 통일이 이제 이루어질 즈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비즈니스가 되었든 뭐 의료가 되었든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위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위원회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한토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명문 빌딩에서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가 있다. 별도의 주일 예배가 있고 차세대 예배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방, 기숙학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원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양재 하나 공동체는 맨 먼저 시작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온누리에서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북사랑 여기 같이 수강하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면태 장로님이나 또 이정우 팀장님처럼 남양주 북사랑에 직접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양주 온누리가 아주 따뜻한 그 탈북민 공동체를 형성해서 잘 하고 계시고요. 대전 한누리에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도 오후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대전 한누리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천에도 또 한사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별도로 하나원 사역팀이 있는데요.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협의회라는 한정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정협이라는 기관과 또 하나원 한학교회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사역팀은 코로나 상황에서 탈북민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는 많은 사역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탈북민들이 많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원 사역팀은 여러 가지 블레싱하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이제 청년 공동체와 함께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통일위원회가 있고요. 통일위원회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일선교 연합사역 쪽에 좀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통일선교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한정혁, 그다음에 북사목, 통사연, 북기총, 뭐 숭실, 뭐 이 센터 이런 사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위원회가 이제 그 지금 오늘이 통일기도회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 붙인 기도 사역을 나중에 또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통일위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일위원회의 비전은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성경적인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 선교를 또 지향하면서 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팀 중에서는 교육팀이 제일 크지요. 교육팀에서는 오늘이 통일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청년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차세대를 위한 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거는 까만색으로 지금 글씨가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시죠? 또 어떤 거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계획 중인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거의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제 오늘 통일학교 기본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일단은 세대별로 좀 이제 교육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각자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포인트들도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가는 방법도 좀 다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그런 잘 통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청년 프로그램, 차세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 강의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읽어보면서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통일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뭐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무슨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하고 그분들의 사역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여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일을 또 잘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통일 프로젝트 팀이 있고요. 세미나 팀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월에 두 건의 대외 협력 세미나를 저희가 했습니다. 공동 세미나를 기독교 학술원하고 11월 12일 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11월 25일 날 두 번의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미나 팀이 이런 일들로 섬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교육의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이 통일학교를 수강하신 분들이나 뭐 통일학교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정기 워크숍은 뭐 한 달 저희가 분기별 한 번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맛보기로 이런 강의들이 있구나. 좀 북한과 통일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후석 감독님처럼 통일 디아스포라 강의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 아니면 뭐 북한 내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라든지 탈북민 중에 사역자라든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워크숍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학교 후속으로 지금은 이제 진행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사실 국내에 뭐 파주 DMZ라든지 뭐 통일전망대라든지 뭐 땅굴이라든지 뭐 우리가 가볼 데가 많이 있죠. 철원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국내 뭐 태백에 있는 예수원도 또 통일 또 선교로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북한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제 태백 예수원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국내 아울리치가 있고 해외 아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북중 접경 지역
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변이라든지 뭐 두만강에서 또 압록강에 이르는 그런 모든 코스를 함께 쭉 여행하는 몇 박 며칠의 그런 그 기획이 될 텐데 그런 아웃리치를 또 기획을 할 수 있는 아웃리치 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면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아웃리치 팀이 또 그때 이렇게 섬겨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학교를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게 될 때 찬양을 인도하실 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당시 뭐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섬겨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아까 조장님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위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달란트대로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만큼 내가 이런 일, 이를테면 뭐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 6월달, 11월달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뭔가 하고는 싶은데 전적으로 뭐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장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이제 지원서를 제출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일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셔서 예,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더 배우기라는 그런 파트에는 이제 저희가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면은 지금 개신교 5만 5천 교회 중에서 한 28% 정도가 북한 통일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후원 형식으로 통일 선교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중에서 뭐 통일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은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통일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통일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거의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배움의 기회들이 있어요. 통일선교 아카데미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한 10년 이상 된 여러 대형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북한 선교 전략학교는 YM 예수전도단에서 실시하는 그런 선교 훈련이 있고요.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이라고 해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는 그런 이제 탈북민 사역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실시하는 또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탈북민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훈련을 받으시게 돼요. 그다음에 통일전략 아카데미라는 거는 이제 선통협이라는 기관에서 통교통일한국협의회라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기도 아주 그 통일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좋은 아카데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움의 기회들이 있고요. 대학원으로는 이제 제가 나온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는 통일 선교를 연구하는 그런데 일반 대학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행정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뭐 여러 경영이라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융합학과예요. 그래서 숭실대 일반대학원에 이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아신대는 이제 북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입니다. 아신대에는 북한 선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신대하고 총신대에 평화통일대학원 과정이 새롭게 생겼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이제 통일 선교에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북한 선교보다는 그냥 북한 자체, 통일 자체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북한대학원 대학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그 루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거는 기독교 계통만 소개를 한 거고요.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북한학과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평화연구원이라는 곳은 이제 기독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특별히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미 이제 공부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 연구원으로 합류를 하셔서 여기에 뉴스레터 같은 걸 받아보시면
좋은 책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또 행사 같은 거, 또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뉴스레터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우리 교회와 또 협력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선교 연합사역 중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를 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개 기관들이 나와 있죠. 북사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여 개 교회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그런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고요. 종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네트워킹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와는 또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북기총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인데요.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대표가 계속 탈북민 목회자가 대표입니다. 탈북민 목회자가 벌써 한 100여 명, 그리고 신학생까지 포함하면 20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가 58개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중에 40개 정도가 북기총에 속해 있고, 또 나머지 교회들은 또 다른 단체에 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탈북민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서 북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북한교회 개척학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통일선교학교라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북기총도 역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는 선통협이라는 기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와 협력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이렇게 모일 때가 있으면 같이 함께 인사 나누고 그런 그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통사연이라는 곳은 통일선교사역교회 연합인데, 여기는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하는 교회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유롭게 사역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밴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합기도회로는 주빌리 통일국기도회가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되었고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또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주빌리안 TV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만약에 구독을 하시게 되면 목요일 저녁마다 유튜브 라이브로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니까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빌리 통일구국기에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이제 파생된 원코리안 엑스트라든지 또 자카르 코리아 같은 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탈북자 양육과 구출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통일선만 선교회, 두리하나 선교회, 모퉁이로 선교회, NK피플 선교회 같은 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는 컴패션이라든지 뭐 우리들이 하나센터 같은 곳들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쪽으로는 북한 정의연대 같은 곳이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단체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이런 연합단체들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불투명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시더라도 일단 한번 검증의 과정을 거치셔서 건전한 곳인지,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몇 번 봤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 단체 괜찮나요? 여기를 후원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거기는 뭐 벌써 대표가 이제 그 단체를 다 해체하고 어디로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린 단체, 그 지금 없어진 단체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교회를 통해서나 통일위원회를 통해서든지 그 사역 단체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선교 교육 쪽은 제가 몇 군데 이제 소개를 아까 해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수원 사역이 있어요. 삼수령센터에서 생명의 강인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 열방대학에서도 또 시애틀 성령의 샘, 오대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한 사역으로 유명하시죠. 또 오픈도어 북한 선교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이제 지금까지 꾸준하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통일 선교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곳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또 NGO들이 있죠. 그 대북 지원하는 곳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진벨, 그다음에 근데 그보다도 사실 남북 나눔이 가장 규모도 크고
지원 그런 그 재정도 가장 많이 또 우리가 또 보수교회, 진보교회가 다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굉장히 가장 큰 규모가 이제 기독교 NGO들입니다. 뭐 등대복지라든지 선양하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직접 내지 선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제 푸른나무 같은 경우도 북한 어린이와 장애인 사역, 통일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조선어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굿타이딩스 같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대북 사역을 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48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아 인터내셔널 같이 제복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트워킹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사업부가 있는 기독 NGO들이 있죠.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 대책, 뭐 CCC 이런 데들, 굿네이버스 컴패션 이런 데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이게 다 거의 다 막혀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꼭 필요한 것들 인도적 지원을 꼭 필요한 것들 몇 군데는 유엔에서도 또 통일부에서도 허가를 해줘서 일부는 그런 지원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든지 그 대북 NGO들은 그 사역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 쪽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북 및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늘꿈 학교라는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올렸는데 그 요청에 또 응해 주신 분이 계셔서 또 자원봉사자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들이 있고요. 대부분 다들 이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필요한 곳들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비인가 대안학교가 더욱 그렇겠죠. 인가 대안학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들이 왜 필요하냐면 북한 여성들이 지금 중국에 뭐 인신매매를 당하든 아니면 식량을 구하러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든 간에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한족이나 조선족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살고 있다가 그중에 엄마가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라든지 아이를 초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도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보다는 중국어를 훨씬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엄마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김아린님께서 지금 삼국 출생 자녀들과 온누리교회 중고 예배 현재 연계된 사역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M센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런 대안학교들이죠. 대부분 대안학교는 20명에서 50명 사이 굉장히 소수가 지금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이제 많이 좋은 분들이 와서 가르쳐 주지만 기초학력이 워낙 떨어져 있고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학을 진학하는 거가 쉽지가 않고요. 진학을 하더라도 그 대학 공부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대학생들의 경우도 항상 옆에서 멘토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탈북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 살이도 힘든데 성장기를 또 이제 갑자기 너무 달라진 그런 환경 가운데 보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사귀기도 힘들고 또 북한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선생님하고 의논하거나 그렇게 다른 엄마들하고 의논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엄마들은 본인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선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북한 출신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탈북 및 정착 사역 지원이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정협이라는 곳에서는 초기 정착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자유시민대학 같이 이제 그렇게 그 신학생을 양성하고 취업 지원하는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그런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탈북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나눔재단 꾸준히 지금 하고 있죠. 또 열매나눔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장학금뿐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소액 자본을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ELM이라는 곳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영어를 주로 많이 가르쳐서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혹시 뭐 여기에 관련돼서 혹시 뭐 연락이 필요하다던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담지 못했는데 사실은 디아스포라 사역 단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디아스포라 중에서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고 또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 유니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우석 감독님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분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이유는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외국인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 살고, 그러니까 있는 내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한 10년씩 북한에 살면서 그곳에서 의료라든지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 여권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 국무부가 그 미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출입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로 그 제한 때문에 지금 대부분 뭐 나와 있는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국 여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디아스포라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분들은 가장 그 북한에서 환영받기도 하고 이질감이 없는 그 중국과 북한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족을 위한 그런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영락교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죠. 근데 그런 동북 신학교 같은 데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또 양육하기도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디아스포라는 앞으로 우리 아주 전략적으로 큰 이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족이 거의 뭐 반 정도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80만 중에 40만 명이 이렇게 와 있고 막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조선족은 앞으로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네, 디아스포라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한국 지금 탈북민 선교가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맞고 있는 가운데 있죠. 2021년 1분기와 2분기 합계 들어온 분들이 3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분기에는 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그 김정은 정권에서 그 탈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근데 지금 북한에서 바로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대부분 중국에 오래 있다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도울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세대별로 통일 의식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이제 북한이 열릴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좀 고려를 해서 통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선교사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또는 또한 뭐 전문가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건축이라든지 의료 같은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차세대 통일 교육과 아울러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 선교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통일 인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는 나 자신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정말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북한과 우리가 또 평화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타자를 이제 포용하는 거, 특히 이주라된 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품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으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온 통일 연습은 탈북민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주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짧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김아린 자매님 외에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 채팅방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4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그 김아림 자매님 그 질문에 대해서요. 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내년에 중국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민 그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마 그 대상으로 저희가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연락처를 몇 개 이제 그 핸드북 안에다가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 한두리 통합팀의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45페이지에 오은철 간사님 전화번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탈북민 사역팀에서 탈북민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분들은 간사님을 통해서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위원회에 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계시면 그러면은 통일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46페이지에 제 전화번호도 올려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오늘 통일기도회가 준비될 때 또 기도 사역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김정미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또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계속적인 어떤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이제 우리 교육팀장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소그룹에서는 저희가 좋은 모임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7강 다 마친 다음에 오늘의 통일학교에 대한 소감 그리고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통일 준비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